2022년도 뉴 버전 핵잼 어원 연상법책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 핵잼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국어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어휘 학습에 있어서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리고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를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알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 어휘를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텅텅 머릿속 속 접도 특강. 접도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준다. 또는 강조를 해준다. 오늘은 3강의 3-1강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라는 접도는요, 뿌리전, 앞전이라고 암기해 두세요. 프리전. 프리는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before의 우리말의 의미는 뭐냐? 이전의, 미리, 먼저, 앞. 누구누구보다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뭐보다 더 빨리 간다라는 얘기죠. 뭐뭐보다 더, 이런 비교급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프리라는 접도입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프리시드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프리는 바로 먼저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시드는 go라고 그랬죠.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가 돼요? 먼저 가다가 되겠죠? 먼저 가니까 선행하다 또는 앞서다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중요도나 순서 면에서 앞선다. 중요도나 순서 면에서 앞선다 그러면 뭐예요? 뭐뭐에 우선하다 또는 뭐뭐보다 중요하다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바로 precede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lightning, 번개가 항상 뭐예요? 천둥보다 선행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번개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천둥이 뒤따른다라는 얘기예요. 번개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천둥이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다른 것보다도 앞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적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의미가 되겠죠. 중요하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prescrib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re라는 단어는 before, 미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미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beforehand 또는 in advance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scribe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write, 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prescrib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미리 쓰는 겁니다. 미리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 쓰는 것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맥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환경이 나오겠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에 미리 뭔가를 써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감기에 걸렸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약을 먹어라고 약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뭐가 됩니까? 조제하다 또는 처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prescribe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뭔가를 써요. 그럼 왕이 써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다, 법을 규정하다. 또 이런 의미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영어의 문맥 의미는 뭐냐면 기본 중심 의미가 있고 이 중심 의미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이 되느냐. 우리한테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저 단어가 쓰인 문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문맥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동의어 유의어. prescribe라는 단어가 규정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아주 쉬운 단어 중에 이제 order라는 단어가 있죠. 이 order의 의미가 뭐야? 명령이죠. 명령하다. 왕의 명령은 곧 뭐를 의미한다?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order라는 단어가 법을 규정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ordai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것도 어원이 order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법을 규정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stipulate이라는 단어요. stipul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본 단어인 stipulate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떡잎이에요. 떡잎. 이게 떡잎이라는 단어가 법을 규정하다의 의미로 왜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중세고대 때 종이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종이 대용으로 뭐를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뭇잎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뭇잎을. 이게 종이가 없으니까 그 나뭇잎에다가 법을 썼다라는 얘기죠. 법을 미리 썼다. 명문화했다 해서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stipulate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이 단어를 백날 그냥 의미 없이 암기해봤자 금방 까먹어요. 하지만 stipulate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이 단어가 법을 규정하다의 의미로 왜 사용을 했을까를 생각하시면, 연상을 하시면 이 단어는 한 번만 암기해도 절대 까먹질 않습니다. stipulat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근데 이 단어를 익혔으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내과 의사가 그 남자에게 뭐요? antibiotics,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라는 얘기네요. 법이, 이제 법률 용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prescribe를 뭐 교제하다, 처방하다,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겠죠, 이제. 선생님 어휘 강의를 들은 학생이라면. 근데, 문맥 의미에 대한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은 그냥 프리스크라이브 나오면 맨날 교제하다, 처방하다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법률 용어로 쓰였으니까 법이 규정하는 대로 하거라. 이해되셨죠? 바로 직독직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프리뷰라는 단어가 있죠. 프리는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뷰가 뭐예요? 보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미리 보다가 됩니다. 미리 보다가 되죠. 미리 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전 검토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기 전에 내일 수업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습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리 보여주는 거, 그 예고편이죠. 영화에서는. 또 우리 예고 프로가 되겠죠. 우리가 영화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사회, 시사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기본 중심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다이어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을 할 때는 단어를 무조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두세 번 반복을 하시면 그것이 평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입니다. 반면에 단지 10%의 학생들만이 뭐를 했다? 예습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 교수는 the course, 우리에게 그 강좌에 대해서 미리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간단히 소개를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exhibition, 전시회가 되겠죠? 전시회가 프리뷰 되어졌다는 얘기네요. 언제? 지난호에 발간된 지난호의 그 잡지에 지난호 시사평에 실렸다는 얘기네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프리비우스라는 단어죠. 프리는 앞, 먼저, 과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미아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암기했던 단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뭐뭐를 경유하여. 다시 말해서 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길의 동사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먼저 갔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상으로 먼저 간 걸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동의어에는 후어멀이라는 단어가 있죠? 후어이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pre도 역시 뭐요?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전에 라는 얘기입니다. antecedent, 유닛 1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ante가 뭐였다? 바로 before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 간, 이전의 이런 얘기예요. 이게 past 그러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전의, 과거의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동의어, 유의어 다 정복이 된 겁니다. previous experience, 이전의 경험, 과거의 경험은 이 직업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presume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pre라는 단어는 바로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sum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take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take의 기본적인 의미는 잡다라고 그랬죠?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생각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뭐가 돼요? 미리 생각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 해석할 때는 가정하다 또는 추정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이제 가정하다, 추측하는 동사들도 독해 중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resume이라는 단어와 assume이라는 단어도 있죠. 역시 take이에요. infer이라는 단어가 있고 conjecture이라는 단어가 있고 suppose라는 단어도 있고 이 gu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단어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보세요. 자,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르쳐 드릴 것인데 바로 생각하다의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take, 잡답니다.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예요?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arry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바로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생각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row라는 단어는 뭡니까? 던지다라는 얘기죠. 생각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생각을 툭 던지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역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 물리적인 의미로 쓰이면 이렇게 던지는 것이고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생각을 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t place라는 것은 마음에 두다. 마음을 어디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생각하다 의미로 쓰이겠죠? 이 ge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생각하다가 되는데, 그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들이 이 라틴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라틴어에.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씀은 뭐라고요? take이라고 그랬죠? 뭐다? 생각하다. 생각하는 거니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infer. 이 fer이라는 단어는 carry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carry. 얘네들이 ferry라는 단어 알고 있죠? ferry. 이 ferry가 뭐냐면은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이 ferry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동을 하면 뭐가 돼? 운반하다가 되겠죠? 이게 나룻배의 역할이 뭐예요? 운반을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ferry, carry, ferry, carry, ferry, carry. 같이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ferry, carry의 의미로 쓰이고요. carry가 바로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의미죠. 한번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가정하다, 추측하다가 되는 겁니다. 추론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conjecture. 한번 생각을 하면 툭 던져보는 거예요. 가정하다, 추측하다가 되겠죠. suppose라는 게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put. pose는 어원이 put이나 place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하다라는 얘기죠. 이 guess라는 단어에는 이 guess는 바로 get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보세요. 이 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guess의 원은 뭐다? get에서 guess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전돼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개념이죠? 당연히 뭐가 된다? 가정하다, 추측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무죄라고 추정을 해야 된다. 무죄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 무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유죄라는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이해되셨지? 두 번째 문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be entitled to라는 얘기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자격이 있다. 어떠한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무죄로 추정될, 무죄로 생각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유죄가 입증이 될 때까지는.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이제 프라그넌트라는 단어인데요. 프리라는 단어는 이전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GN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진에서 나온 거예요. 진에서. 여기서 이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의 어원이 뭐냐? 바로 birth, 출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프라그넌트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출생하기 이전에라는 얘기죠. 출생하기 이전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임신을 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동의 유효입니다. 임신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독해에서는 이 세 단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독해에서는. 이제 프레그넌시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임신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유닛 1에서 이 셉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크라고 그랬죠? 잡다라고 그랬죠? 잡다. 그럼 뱃속에 아이를 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컨이라는 접두어는 당연히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의 시작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접두어의 역할은, 접두어는 first impression이다. 접두어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을 해준다. 또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를 해준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es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gest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carry입니다. carry. 이거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carry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임신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원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시면 역시 이 제스트와 관련된 단어들을 모조리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절로 암기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반드시 만들어 드릴게요. 예문을 보시면 나의 언니는 커피 마시는 것을 뭐예요? 끊었다라는 얘기죠. 언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preserve라는 단어인데요. 이 pre라는 단어는 미리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입니다. 이 serve라는 단어는 바로 keep이에요. keep.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keep. keep의 의미가 뭡니까? 지키다. 물건을 지키면 보존하다. 그걸 또 뭐야? 저장하다. 사용하지 않고 지키면 저장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지키다, 저장하다, 보존하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지키다, 저장하다, 보존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지키다도 있고, 보존하다도 있고, 보호하다도 있고, 저장하다. 그대로죠. 그리고 이 단어의 이제 명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부제라고 그러죠, 방부제. 이 단어가 이 방부제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의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보호하다. preserve, reserve, conserve라는 단어가 있죠? 다 뭐예요?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지키다, 보호하다가 되겠죠. protect. 여기 택이라는 단어의 원이 바로 cover예요. cover. cover의 의미가 뭐예요? 덮다의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덮는 거니까 뭐예요? 보호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상처가 났어요. 그럼 보호대로 이렇게 덮습니다. 상처를.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보호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elter, shield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의 원이 다 shell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shell의 의미가 뭐예요? 조개 껍질이죠, 껍질. 조개 껍질. 이게 껍질은 그 알맹이를 뭐하는 장치예요? 보호를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왜 보호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됐는가를 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6의 이런 접두들은 다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 예문을 보시면 The Society 그 협회를 건설했다. 협회를 설립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들이 멸종하는 것을 뭐 했다? 지켰다. serve가 뭐다? keep. 지켰다라고 그랬죠? 이 지키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호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이 주스에는 artificial이라는 단어는 인공의 이런 얘기예요. 인공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pretend. pre는 before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ten이라는 단어는 바로 stretch, 쭉 뻗다, 쭉 내놓다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stretch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내놓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핑계나 변명 등을 앞으로 쭉 내놓다가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put forward가 뭐예요? 앞으로 내놓다라는 얘기지, 뭐로써? 핑계로서, 변명으로서.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변명하다, 핑계하다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말해요. 공부를 하지 않고 PC방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핑계댑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한 채 하다라는 얘기죠. 뭐뭐인 채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뭐인 채 하다, 가장하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은요, 지가 공주도 아니면서 공주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왕자도 아니면서 왕자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 단어가 또 그냥 상상하다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영영사전 풀이를 볼게요. 프리텐드라는 것은 뭐야? 믿게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입니까? deceive는 속이다가 됐죠.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속일 의도로 믿게 만드는 것을 프리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프리텐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프리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뭐 인체하다의 동의 유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텐 이미 설명을 했죠? 여기서 assume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죠. assume의 어원이 뭐예요? take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ssume의 의미는 가정하다인데 자기가 왕자가 아니면서 왕자도 아니면서 왕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뭐뭐 인체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fr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rain. 어려운 단어죠. 이때 F는 이 factory의 fac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팩의 fac도 바로 factory의 fac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factory가 뭐예요? 공장이죠. 이 fac의 기본 의미는 만들다, 혼동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근 학습 시간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인물, 예를 들어서 왕자를 지가 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상의 인물, 예를 들어 왕자를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펙이라는 단어가, 이 어펙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암기를 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다로 암기했던 단어죠. 그러나 이 어펙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뭐 인치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뭐 인치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make believe, 믿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동료 유의에도 역시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야, 나는 아주 지겹다, 질렸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이? 항상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나는 질렸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우주비행사라고 한번 프리텐 해보자, 상상해보자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학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이제 많이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텐드라는 단어의 원이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스트레치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쭉 뻗다, 펼치다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 단어인 ten, attend, tender, 이 세 단어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ender라는 단어가 뭐만한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왜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됐느냐면 사람의 마음이 특정한 곳을 향하여 쭉 뻗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지겨우면 PC방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PC방 쪽으로 쭉 뻗어 있다는 얘기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쭉 뻗으면 돌보다 보살피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강아지가 말이에요. 강아지 다리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쭉 뻗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바로 돌보다 또는 보살피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것들입니다. 여기다 뭐하는 경향이 있다, 돌보다 보살피다. 두 번째입니다. atten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ttend이라는 단어는 이 at라는 단어는 어원이 ad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ad는 전치사 to의 의미예요. 어디로 방향전치사 to가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의미예요. 특정한 곳을 향하여 쭉 뻗어가다. 그럼 참석하는 단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로 향해서 쭉 뻗어가요. 그럼 뭐요? 수업에 참석하다가 되겠죠. 두 번째는 특정한 일에 관심을 쭉 뻗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attend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다일 때는 그냥 attend라는 동사만 쓰면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는 attend 다음에 전치사 뭐를 써요? 이게 to를 쓰잖아요. 저도 at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attend to에 그러면은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tender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tender이라는 단어가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부드러운, 연한 또는 상냥한, 친절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tender이라는 동사가 동사로 쓰이면 이때는 제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tender이 왜 부드러운의 의미로 쓰였느냐. 고기가 질긴 고기가 있습니다. 그냥 씹어 먹을 수가 없죠. 너무나 질기면. 그럼 뭐요? 우리가 망치나 뭔가로 막 질긴 고기를 두들깁니다. 이렇게. 두들기기 위해서 쭉 펼치죠. 그럼 그 고기가 어떻게 돼요? 연하게 되겠죠?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부드러움 또는 연한 이런 의미로 써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얘기는 친절하고 상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서류를
앞쪽으로 쭉 뻗어요. 서류를 앞쪽으로 쭉 뻗으면 서류를 뭐 하는 겁니까? 제출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다 의미일 때는 우리가 hand in 또는 뭐 give in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출하다. submit 이런 단어들이 다 뭐가 돼요? 제출하다 의미로 활용이 되고 이 텐던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9번째 단어입니다. prevent. pre라는 단어는 미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when이라는 단어는 바로 come and go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어근입니다. whe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avenue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길, 큰 길을 avenu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큰 길을. 그럼 이 wh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차들이 오고 가는 길을 avenu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prevent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가 된다? 미리 가서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이제 쓰이는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가는 건데, 만약에 폭우 예보가 있는 경우, 미리 가서 그 시냇물이나 강에 가서 뚝을 쌓아 물이 넘치는 사고를 예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예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다, 또는 방지하다, 예방하다, 이렇게 우리는 문장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 풀이를 보겠습니다. 프리벤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스탑시키는 개념이죠. 두 번째입니다. 프리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방하다. 첫 번째 의미는 뭐야? 뭔가를 못하게 하다. 두 번째는 뭐다? 예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방하다, 방지하다의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prevent, stop. 이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hold off라는 단어가 바로 예방하고 방지하고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hold의 의미가 뭐야? 꽉 잡다라는 얘기죠. 꽉 잡아서 누가 막 도망가려고 그래. 꽉 잡아요. 그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멈추게 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stave off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sta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sta는 뭐냐면 stick입니다. stick. sta는 스탠드를 의미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럼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거 막대기라고 그러죠? 막대기 이런 개념에서 스틱이라는 단어가 바로 막대기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막대기를 세워서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죠. 보세요. 이 바깥에 적이 있습니다. 적. 그럼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방어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위험을 방지한다라는 개념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avert라는 단어네요. avert. 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away라고 그랬죠. avert는 turn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avert의 기본적인 의미는 turn away가 되는 겁니다. 저기서 말이에요. 야구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 볼을 던졌어요. 그럼 그대로 맞으면 눈탱이가 반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볼이 와요. 그럼 어떻게 몸을 돌려서 피한다는 얘기죠. 몸을 돌려서 이렇게 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피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하다의 의미로 그래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문입니다. 비가 그들이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비 때문에 그들은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이에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violent crime,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됐죠? 조치라는 단어는 actions, steps. 이것도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단어입니다. prevention,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겠죠.
예방이 치료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 학점 어원 연상법을 항상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력자가 되려면 동의 유효를 많이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핵심 다이어, 이 다이어까지도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